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는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옆에 더보기라는 여러분들이 더 볼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목으로 이 중국 공산당의 위험을 자각을 하자 각성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명확하게 밝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국 공작원들, 중국 공산당 간부들 그들의 대한반도 시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히나 중국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소회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공산당들 생각에는 그들이 중화,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은요, 늘 그들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면서 늘 같은 방식으로 공작을 하고 상대편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집어삼켜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은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신장, 티베트, 남몽골 그리고 여러 군소 소수 민족들의 지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렇게 복속되어 지금 현재는 마치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한 나라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열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집어삼키지만 강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력으로 집어삼켜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그 우리보다 강한 나라를 선거를 통해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선거에 간섭을 했고 대한민국 선거에 간섭을 하고 아프리카의 중남미의 또 중동 지역에 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혹은 유럽까지도 이 중국 공산당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중국의 영토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선거를 통한 개입을 무지막지하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를 갈아치웁니다. 선진국이 됐던 강한 나라가 됐던 중국이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를 갈아치웁니다. 미국에도 가보십시오. 웬만한 대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저 대림동을 비롯해서 가리봉동, 구로동, 뭐 저쪽 건국대학교 앞에 뭐 화양리 등등 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근 100여 개에 넘는 차이나타운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뭐냐? 선진국들, 우리보다 문화가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집어삼킬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인해전술을 통해서 인구 구조를 바꾸어서 그 나라 사회를 갈아치워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인구 구조를 바꾸게 되면은요, 서서히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중국이 우리 사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이 사회를 중국화시켜서 집어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개구리가 물속에서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그냥 물에 익어서 죽어버리는 이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홍콩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홍콩, 샹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홍콩,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민주화가 탄압을 받고 정말로 처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자, 그럼 대만은 작년 1월 13일 날 총통 선거를 통해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그 전임 총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민진당에서 정권을 잡게 됐죠. 자,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라도 각성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음침한 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당장에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바라볼 때는 저까지 것들이 잠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너희들도 다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게 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자,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들은 역사 공정부터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고구려, 발해, 부여, 이와같이 이 만주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뻗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마치 중국의 한 지방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동북공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날조해서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자신들의 문화권 하에 두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중국의 먹잇감으로 가는 순서가 바로 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현재 짐승보다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다?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본격화된 먹이 사냥에 나섰다. 지금이 바로 먹히냐 탈피해서 극복하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국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야, 쟤네들이 기술도 있고 경제력은 있지만 자원 하나도 없는 자원 빈국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지. 지까지 것들이 뭐야, 여태껏 5,000년 내내 우리가 지배해 왔었는데,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대한민국에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 중국 한족들의 본심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외부에 힘센 나라의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스스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할 힘조차 없는 4분 오열되기가 십상인 아주 비열한 민족이 바로 조선족들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조금도 급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땅이 될 한반도이기 때문이죠. 자, 이미 중국 공산당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간의 정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래 근 33년간 사회 전반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깊숙하게 손을 뻗쳐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인체로 비유하면은
속옷 안에까지 중국 마수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정치, 언론 최소한도 80에서 90%는 중국 공산당 손바닥 안에, 그들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조금 그들이 말하는 잠시만 기다리면, 우리는 보통 조만간이라 그러는데요. 중국말로 조만간이라는 얘기는 뿌지우짱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2, 3일도 조만간이고 2, 30년도 조만간입니다. 그만큼 flexibility, 아주 유연하게 그 고무줄처럼 뭐 늘렸다 줄였다는 것이 자유자재로합니다. 자, 그러니까 홍콩이 민주화다 어쨌다 까불었지만 결국에 진압을 당하고 중국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이 중국 공산당 품 안에 안 키어 들어온 것처럼 대한민국, 한국도 우리 중국 공산당 품 속으로 조만간에는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33년간 중국 공산당이 해왔던 대한민국 복속 책략은 상당 부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늘 계획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있는 아주 용의주도한 집단들입니다. 먼저 언론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여론을 틀어막고 계속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중국인들로 채우게 되고, 또 중국의 영향력 아래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좀비들로 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민법을 고쳐서 소위 인해 전술을 통한 숫자로 그 사회, 그 국가를 압도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 그 국가는 끝이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우 문화계에 있어서 이 문화, 예술 방면은 이미 공산당들에 의해서 장악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드라마, 음악, 음식,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중국의 방식, 중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겉으로 외형은 한국이고 말은 한국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이미 혼미해져서 중국에게 도취되어 있고 중국에게 전념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홍콩의 사례를 보십시오. 홍콩 인구 800만 명 가운데 450만 명이 이미 중국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 동방의 진주였던 홍콩은 1997년도 다시금 중국 공산당 손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 상당 기간을 보장을 받았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은 그 보장된 시간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방식대로 잔인무도한 무력 보복 통해서 홍콩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것은 홍콩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홍콩과 똑같은 과정과 순서를 밟아서 중국 공산당에게 진멸되고 밟혀서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내부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미 민노총 10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조선족이 약 150만 명이 듭니다. 이미 250만 명이 중국 쪽에 경사되어 있는 중국 쪽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민법을 바꾸기만 한다면 1년에 중국 인간 400만 명 정도를 한반도에 들여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요즘에 무비자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죠. 지금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지금 진입하기 위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민법이니 이민청이냐고 떠들고 까불던 애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한동훈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 한동훈이는 아마도 중국 공산당이 벌써 20, 30년 전부터 이 아이를 찍고 또 걔 장인을 통해서 한동훈이를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데 교두보로 숨어있는 간첩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국의 공작수법, 밀정파견법, 또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적진 내부를 와해시키고 깨뜨리는 것은요,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그들이 15억의 인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줄여서 14억이라고 할까요? 자, 자기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5년이면 4, 5, 20, 2천만 명 정도를 한국에 보낼 수가 있고 10년이면 4천만 명 정도를 대한민국에 중국인들을 보내어서 중국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한반도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이 땅 위에 4천만 정도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뭐 Chinese Taipei 하듯이 Chinese Korea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더 이상 한국이 아닌 상황이 되었을 상황을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비현실적이야. 무슨 공상소설을 쓰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은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이고 또 역사를 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공산정권을 수립한 이래 지금의 광활한 서역 땅, 티벳, 신장, 남몽고 지역을 무차별하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짓밟고 그 땅을 다 중국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이미 한족들 1700만 명을 투입을 해서 지금 소위 종족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장에서 온 한 여인과 인터뷰를 하고 아시아투데이에서 제가 직접 영어로 인터뷰를 해가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내륙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장 위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육식도 안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건강하고 내장 기관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수용소라고 불리는 캠프에 몰아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장기를 꺼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적출해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무슨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장기를 콩팥을 갈아준다든지 뭐 간을 갈아준다든지 뭐 쓸개 담낭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체 산채로 사람을 죽여 없애는 이런 짓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중국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신장 위구르를 복속시켜서 집어삼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용이합니다. 왜 그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스스로가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공산당들에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에도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눈이 벌게서 나와서 저런 헛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의지대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차기 대통령이 6월 3일 날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젯밤 자정이 넘어서 방송을 올리면서 좀 멀리 보자, 크게 보자. 그래서 제가 임무원려 난성대업이라는 굳이 옛 선현들의 말씀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나와서 그 검찰이 제기하고 문제 삼고 있는 내용들을 역으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스스로가 설명을 했죠. 자, 지금 뭐 비상계엄을 선포한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거짓, 부정, 불법, 공명치 못함, 정의롭지 못함, 이러한 국제공조 카르텔에 의해서 저질러져 온 이 범죄 행각과 범죄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내용을 더 깊은 심도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각하가 되거나 최소한도 기각은 되었어야 하는 이번 이 가짜 내란몰이에 대해서 쓰레기만도 못한 정영식과 저 8인의 헌법 개자식들이 재판관도 아니에요. 저것들은 불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즉 탄핵을 인용했던 것이죠. 만장일치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 쓰레기만도 못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나 기각을 받지 않고 탄핵에 인용이 돼서 부당하고 불법이지만 이렇게 오히려 파면된 것이 더 그림이 멋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마지막 67분간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차마 말로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니 그 점에 대해서 재판관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처분을 바란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대단히 유의미한 중요한 자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헌법재판소 쓰레기들은 그거를 전부 다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지난 12월 12일인가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쭉 설명할 때 소위 국제공조 세력, 소위 말하는 국제범죄 조직처럼 어떠한 나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단독범이 아니라 국제공조 카르텔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직접 A국가다, B국가다, C국가다 이렇게 지명은 하지 않았지만 직접 국가의 이름을 거명하게 될 경우에 마치 그것은 선전포고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으로 우회해서 점잖은 표현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모종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미국의 국가정보장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털시 게버드가 이 강요회의에 와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했던 걸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관계, 국제 정세, 그리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찰해 보고, 그리고 냉정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팔이 안으로 구워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제3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이 머리는요, 모자 쓰고 밥 먹을 때 쓰라고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라. 응? 사유를 하라. 사고를 하라고 달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를 가지고 좋은 쪽에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신문 방송을 도배하고 있는 저 간악하고 비겁한 저 쓰레기들의 행태를 우리는 일방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거짓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들을 축출해서 선한 사회, 깨끗한 사회, 그래서 참으로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가면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자, 지금 중국인들이, 특히나 중국 공산당, 더더군다나 중국의 공작기관, 중국의 공안부, 통일전선부, 안전부, 군대의 총참모부, 이런 조직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으려 했어요. 자, 2년 전인가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364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요, 건 3만이 아니라 100배면은 그렇죠. 한 1000배가량 정도 늘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이 뚫린 걸 통해서 중국인들이 수백만이 넘어왔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중국 안전부, 공안부, 통전부, 당대회 연락부, 또 군 총참모부 등등의 공작원들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조 바이든이 열어준 베네수엘라라든지 중남미 지역의 범죄자들이 수천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섞여서 중국의 공작원들도, 중국의 산업회들도, 중국의 국제깡패 조직들도 그 국경을 뚫고 갔다는 얘기요. 결국 최근에 FBI의 도움으로 우리도 강릉 옥계항에서 2톤이나 되는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5천만이 좀 넘는데 2톤이면 7,500만 명 정도를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지금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응징은 단순하게 관세 전쟁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벌써부터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은 누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래가면서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8대0 탄핵 인용을 해서 날려버렸다.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김건희 여사의 무슨 섹스 파트너가 남편 말고 따로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봤냐고. 설령 김건희 여사의 섹스 파트너가 있다 하더라도 봤냐고. 응?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거를 방송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쥐두새도 모르게
옥황상제 앞으로 바로 직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요 이 중국이라는 국제범죄 조직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저지른 악행과 범죄 행각은요 이루 말로 다 설명을 못합니다. 예? 미국에서도 Annual Threat Assessment라고 해마다 펴내는 그 국가 그 위협 그 전략 평가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에다 보면 항상 중국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듯이 중국은 국가라기보다는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이고 테러 조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조만간에 이스라엘이 또 미국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과 이란의 에너지 시설, 정유 생산 시설을 폭파할 것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란의 석유가 한 90% 정도는 전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원유가 다 끊겨지면서 중국에서는 아마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석유값으로 무기로 그동안 대납을 해왔는데, 무기를 못 보내게 되면은 당연히 후티 반군이라든지 헤즈볼라, 하마스 전부 다 그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들도 무기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일도 앞으로 보다 더 어려워지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얼마 크지도 않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함께 좀 다정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뭐든지 독식하려고 하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욕심은 그들에게 중국몽이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꿈으로 인해서 그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짓고, 결국 그 죄는 그들의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15억이다 14억이다 그래가면서 해외로 사람을 보내서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코로나, 즉 중국 우한 폐렴 기간 3년 동안에 한 4억 명 정도가 죽어서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이 죽어서 지금 7억이다 8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중국 인구가 3억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해외로 수출입을 안 하고도 혼자서 자력갱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 인민들을 도살하고 있는지 살처분하고 있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음흉한 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지금 바라겠는데 진정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 거짓의 뿌리가 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는 그 날이 오지 않겠는가. 전 제발 바라건대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한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큰 판이 뒤집어지면서 두 번 다시 정치를 하겠다거나 이런 헛된 소리를 할 수 없게끔 이 사회의 이 근본적인 이 정치 문화가 완벽하게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개혁되기를 정말로 소망을 해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려울수록 밤이 긴다 하더라도 결국 그 밤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밝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중국 공산당 저자들이 인면수심입니다. 사람의 탈은 쓰고 있지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제 바야흐로 중국과는 단교를 한다는 그러한 정말 불태전의 의지와 각오를 갖고 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